오디 따먹는 여자. 안녕하세요, 마음자리입니다. 제가 오디를 먹는 이유에 대해서 유튜브를 남기겠습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그거를 따는 거를 받고 뭐 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어디 따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어디 따는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베트남 학생, 교환 학생으로 제가 수원에 병점에 잠깐 거주했을 때 우연히 그 동네에서 뭐를 따고 있었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부를 하러 왔다 뭐 이러면서 이거 어딘데 뭐 베트남에서 많이 먹어봤다 라든지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누다가 저게 어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랑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그 친구가 딴 오디가 좀 많았는데 그거를 저를 통째로 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있다 하면서 그래서 알게 됐고, 또 최근에 앵두나무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그거를 또 따서 먹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듣다가 어릴 때 저런 거 많이 따서 먹었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저게 앵두구나. 그리고 자주 보는 것도 있을 텐데 바닥에 떨어지는 것 중에 오디랑 색깔은 동그랗고 벚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벚꽃이 되는 나무인데 그게 열매가 돼서 벚나무라고, 처음에는 빨간색인데 익으면 검해져요. 그 안에 씨가 있고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어느 단지 아파트에 갔는데 어떤 할머님이 나무에서 뭔가를 따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했더니 벚 열매를 따먹고 계셨다. 젊은 아가씨들이나 주부들은 모른다 했을 때 사실 저도 몰랐고, 저도 그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제 그게 오디 열매라든지 벚 열매라든지 앵두 열매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리고 어디 다음 카페나 이런 데를 가면 네이버 카페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냉이 원정대라는 걸 또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길 가보진 않았는데 주부분들이 냉이를 같이 따러 간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고, 어디 무슨 제철에는 뭐를 조개를 이렇게 캐러 간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산책을 가다가 어떤 아줌마 아저씨가 뭘 따는 거를, 아니 이렇게 캐는 거를 보고 이게 냉이다, 이게 질갱이다 이렇게 어떤 할머님이랑 같이 다니고, 다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나물을 아직도 지금도 캐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80대 할아버님을 또 만나게 됐는데 그 할아버님은 자기는 생전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서 먹은 적은 없고, 김치에 물을 말아 먹는다거나 상추에 된장이나 고추장을 이렇게 찍어 먹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간소하게 밥을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같이 사는 아내분은 좀 부추전도 먹고 막 그런 거를 가끔 드시긴 하는데, 아무튼 사실 돌이켜 봤을 때 저도 요새 물 말아서 그냥 김치 먹는 것도 맛있고, 시원하고, 보리차나 이런 뭐 차 종류 이렇게 물 끓여가지고 그냥 그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차갑게 미지근하게, 또 날씨가 더운 날에는 그렇게 먹기도 하고, 반대로 그런 냉면 육수 같은 걸 사서 소면 삶아서 김치에 참기름을 이렇게 그냥 묻혀서 그냥 넣으면 얼추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김치말이국수 그렇게 해서 해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다 보니까 또 속이 가벼워서 좋고,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 가끔 뭐 밀가루 뭐 라면 먹거나 뭐 고기도 먹을 때도 있긴 한데, 먹으면 이제 느껴져요. 방귀가 자주 나온다던가 냄새가 난다거나 속이 더부룩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언니분한테, 결혼하시고 이미 50대가 다 되신 분한테 들은 얘기는, 어릴 때 표고버섯 밑둥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찢어가지고 양파를 넣어서 볶아가지고 참기름에 넣어서 먹으면 소고기 맛이 난다, 뭐 이런, 어릴 때 어머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엄마 생각날 때는 막 가끔 표고버섯을 사서 먹는다고도 하고. 밑둥, 사실 먹어보지 않았던 사람은 그거를 먹는 방법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고 그냥 위에 사서 잘라가지고 그냥 된장국 같은 데서 먹었지, 그거를 요리로 쓰는 거는 사실 안 먹어본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그걸 따고 있었고 먹어봤고, 이게 어디고 뭐 그렇다, 뭐 앵두고 뭐 냉이고 그렇다 했을 때, 아, 저런 거구나. 민들레 잎도 먹고, 요새 노란색 꽃이 바닥에 펴 있잖아요. 그 뿌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팽이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민들레 잎을 먹을 수 있다고 하고, 반대로 뭐 꽃도 먹을 수 있다고 했었나, 말려서. 그런 것들이 원래는 그냥 써도 되는 거를, 그 옛날에 이불을 만들 때 목화꽃에서 솜이 나온다는 것도 신기했잖아요. 저도 물론 최근에 봤지만, 사실 그것들을 인해서 이 옷이나 이불을 만드는 게 되게 따뜻한데, 뭐 기계가 발달되고 그냥 아무 천만 있으면 어떤 재질이나 면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옷을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건 좀 여자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아이 때부터 뭐 그냥 뭔가 이제 음식에 알레르기, 막 뾰루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기저귀 발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옛날에는 천으로 다 씻어서 말려서 하긴 했지만 사실 그거 할 시간이 없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그런 걸 쓰려면 아마 자주 그럴 거예요. 예민한 애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식습관을 지금 당장은 바꿀 순 없지만, 차라리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좀 예체능 같은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현대 시대 고기도 커지고 막 이런 것들, 막 옛날에는 뭐 어디 이런 결혼식이나 생일날 먹었던 그런 거를 평상시 점심시간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다양한 음식을 먹으려면 좀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은 일반인들은 물가도 비싼데 저는 이렇게 채소나 나물 같은 음식들을 이렇게 부모님들이 만들어서 먹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이렇게 뭐 카페를 차린다는 거는 더더욱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 뭐 차라리 그냥 나이 들고 할 때까지 아이들한테 시간을 투자하는 게 어쩌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소통도 되게 잘 되고, 항상 아이들과 소통이 안 돼요 라는 부모님들은 돈에 얽매여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 요 근처에서 지나가다가 또 본 건데, 집 앞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카페,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앞에 상추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냥 뭐 먹으려고 키우는 건지.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과일 가게 사장님인데도 상추를 키워.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상추를 앞마당에 키우는 것도 보기도 좋고, 초록초록한 거 보면 또 이제 눈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맑아진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키우거나 아니면 집에, 사실 요새는 베란다가 없는 아파트들을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긴 한데, 아무튼 집 안에 뭐 그런 상추를 갖다 놓고 따서 먹는 게 더 어쩌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깨달은 게, 아파트가 정말 크고 넓고 그 안에 있는 구조물도 막 폭포나 이런 분수 같은 것도 막 카페 같은 것도 되게 화려하게 만들어요. 근데 걷다 보면 다리가 아프거든요. 아니 무슨, 그리고 요새는 다 그런 걸 관광 지역으로 만들려고 입장료를 받는 건 좋지만, 뭐랄까, 그 입장료를 받는 만큼 사실 옛날에는 막 도시락도 싸우고 사실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더 자주 오고, 그렇지만 그 안에 또 카페나 뭐 이런 식당을 차리면 배꼽 때문에 어쨌든 몇 배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럴 거면 그냥 동네에 가가지고 동네에서 그냥, 어차피 동네에서 밥 먹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효율성을 많이 따지게 되고, 지금 뉴스를 봐도 물가가 비싸니까 집에서 해먹는다는 뉴스를 많이 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정상적인 거지. 뭐 아파트를 위해서, 집값을 위해서 저기 일을 다니기보다는 그냥 진짜 땅을 사서 거기다가 뭐를 심는다든지, 심어서 자기네들 김치 만들 때 쓴다거나, 아니면 진짜 그런 것들을 돗대기 시장이라고 하죠. 그냥 앞에서 그냥 몇천 원, 뭐 요새는 당근마켓에 안 파는 게 없더라고요. 채소, 과일 뭐 나눔까지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돈을 버는 방법들이 소액이지만, 저도 아직도 캐시워크를 하면서 버튼을 누르고, 뭐 그게 이제 어쨌든 편의점에서밖에 쓸 수 없으니까 간식이잖아요. 분명 그걸 누군가가 간식을 사 먹기 위해 어떤 팔라고라는 어플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거기다 팔아서 몇 천 원 안 되죠. 원가의 한 10%는 깎아야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구조기도 해요. 근데 그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한테 필요한 거를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또한 물물 교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는 부추김치도 얻어먹고 김치까지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세상에는 진짜 그냥 이걸 그래서 카드 돌려막기 카드 이런 거보다는 물물 현금이 사실 돌아야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거든요. 근데 그게 카드 만들고 부가가치세. 어차피 물건 살 때도 부가가치세가 붙더라고요. 사실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직장으로 사는 게 편한 게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을 이런 사람들의 그 무슨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경제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분들이 어쨌든 대한민국에선 그런 경제를 안 가르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르쳐도 그걸 다른 걸로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모르고 사실 저도 그런 회계 이런 거를 세무 이런 거를 잠깐 배웠지만 그걸 좀 복잡하게 컴퓨터 안에 양식 엑셀로 바꾸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데 사실 계산하는 게 그게 경제고 그게 다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요새는 그걸 아실지 그래서 돈도 써봐야 되는 것도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 물건을 많이 샀어. 그래서 덤으로 뭘 더 주셨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사실 현금을 아는 게 현금이 돌아야 되는 게 진짜 물가가 더 저렴한 게 사실 맞거든요. 뭐 가다 보면 뭐 마트 가면 1+1 다 돗대기로 갖다가 파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뭐 가공품이어도 날짜는 찍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안 썼겠지만 근데 그 안에 그거를 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요새는 또 우유도 그런 원래는 그 날짜 먹는 날짜만 적어 놓은 거를 아니 더 먹어도 된다 일주일 정도 더 먹어도 되는 그런 것다라면서 좀 복잡하게 그렇게 날짜를 찍어 놨잖아요. 솔직히 사과거나 그런 거를 치즈로 만들 수도 있고 참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고 유튜브 검색하면 저도 지금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나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그 아줌마들이 그렇게 물론 앞마당이고 물론 저는 이제 집에 살기 때문에 그런 구조는 다르지만 그래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좀 찾아봤을 때 수경 재배가 있었고 그냥 뭐 관상용 정도 이게 흙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자라진 않거든요. 근데 보면은 새싹 좀 자라는 것도 보이고 사실 요 근래에도 어쨌든 거기에서 달팽이를 제가 이거를 돌릴 순 없는데 이렇게 달팽이를 여기 보시면 달팽이가 있잖아요. 달팽이를 사실 좀 징그러워해요. 제가 물도 좀 갈아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좀 안 보이는지 아무튼 좀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달팽이를 갈기도 하고 이렇게 돌리는 거를 잘 안 되네. 이렇게 해서 그냥 보면 조금씩 자라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주변 상가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저도 그냥 집에 벌레 꼬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그냥 관상용 정도로 갖다 놓으니까 뭔가 뭐랄까 약간 인테리어도 되는 것 같고 기분 전환도 되는 것 같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저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게 보통 아줌마들도 많이 하고 할머니들도 많이 하고 할아버지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냥 어쨌든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보면 관상용이고, 그리고 시간 나면 물 주고 뭔가 규칙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수경 재배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줘야 된다. 거품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약간 취업을 한 사람, 뭐 취준생들이라든지 뭔가 가끔 시간이 빈 사람들이 있으면 집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규칙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뭐 주부나 뭐 일을 안 하는 사람들, 뭐 노후에 할 거 없을 때 이런 것들을 하면 핸드폰이나 뭐 TV나 책 보는 것도 눈에 안 좋기도 하긴 해요. 이게 유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나쁜 것들도.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면 갑자기 시간적인,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어디 학교나 이런 데를 가지 못하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월세를 받고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심심할 수 있는 거를, 이런 것들 이렇게 뭐 진짜 건물이 있는 사람들 그 앞쪽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화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뭐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예쁘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럼 자연적으로 벌들이나 이런 것들이 꼬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결국엔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 친화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집에서 뭐 아파트에 사나 뭐 주택에 사나 원룸에 사나 월세를 사나 뭐 전세를 사나 할 수 있다면, 선인장에도 꽃이 핀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보지 않아야지만 자란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 아예 뿌리가 안 나와서 자라지가 않는데 좀 공허하잖아요. 그런 공허한 시간을 이렇게 활용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이거를 따서 자기가 먹으면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마지막 장면에서 이 느낌에 대해서 뿌듯함을 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더 옛날처럼 정이 더 샘솟을 것 같고, 보통은 어린 친구들이 어른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반대로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어른들이 감정이 생겨서 반대로 아이들한테 인사를 먼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돼요. 사실 나이가 먹어도 어린아이 같거든요.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노인들을 되게 어린아이 같아. 그냥 나이만 먹은 그냥 친구? 저는 벗이라고 할게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똑같아요. 노는 거 똑같고 아이스크림 먹는 거 똑같고 정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 낳고 살고 막 애들이랑 뛰어놀고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같이 과자 먹고, 성인이 돼서 과자 먹고 저희도 라면 먹고 고기 먹고 비빔면 같이 먹고 하는 게 정말 애기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한자로 표현하면 벗이기도 하고, 사실 좀 뭐 국영수 예체능보다는 한자를 배워야 한다는 게 사실 좀 사회가 아니고 살아가는데 이치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의과나 뭐 의대 저런 과학 그런 거보단 사실 문과를 많이 선호하는 타입이고, 그 만화책 안에도 그런 되게 멋스러운 그런 글귀와 그런 내 심장을 뛸 수 있는 그런 글귀가 있다고 들었지만 전 만화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제 남편은 지금 만화책 읽는 걸 쉬는 날 즐겨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런 단어들, 왜냐면 그것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책을 쓰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돌이켜보면 그런 이런 유명한 철기나 옛날 책들을 보면 지금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젊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나이가 한 80, 70 이렇게 됐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음악이나 예술 그런 즐거움, 그런 것들, 감성적인 거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어제도 EBS SEEC라는 그거를 채널을 보다가 수돗물 먹는 걸 봤고, 수돗물 테스트하는 거를 봤고, 정수기와 수돗물이랑 편의점 물 같은 거를 봤을 때 아무도 그걸 맞추지 못했더라고요. 거의 한 명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광고를 보면 이 물 진짜 더럽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거 물 진짜 깨끗한 것 같아요. 정말 더러운 물 나오는 곳 외에는 아직도 그 약수터 물이 약이다라고 해서 저기 산에 가서 물을 이렇게 가까운 산에 가서 물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다 산이 도시로 깎아 있게 됐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그런 울룩불룩한 산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산책을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그 길은 산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리고 햇빛 많이 보면 알레르기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햇빛 말고 그늘진 곳에서 산책하는 게 좋아요. 나무 냄새, 소나무 냄새. 나무 있는 데에 딱 있다 보면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냄새 맡다 보면 냄새가 진짜 좋거든. 그게 그냥 다 힐링이에요. 옛날 왕들은 평상에 앉아서 그렇게 바람 쐬고 그게 힐링이었고, 뭐 그런 무슨 홍문도 그런 영화 그런 지도 보면 씨름한 것들 그림으로 남겼잖아요. 역사 다. 그리고 바닷가 아니 개울가에서 이렇게 물장구 치고, 사실 그게 휴가였지 어디를 카페를 가서 휴가를 한 건 아니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막아놔서 그런 거를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제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돈이 더 들고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냥 좀 어린애들 놀기에는 놀이터에 막 아파트 단지에 분수도 많이 만들어 놓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게 나이가 들면 그런데 퐁퐁을 탈 수 없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요새는 운동하는 아파트 단지나 그런 뭐 조금만 가도 공원에 운동기구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를 하면서 이렇게 동네 산책하고 주변 탐색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 자전거를 타면서 느꼈지만 차도와 인도가 다르잖아요. 저는 인도도 차도가 다닐 수 있게 그냥 쭉 평지를 만들면 하는 사실 바람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 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물론 거기서 자전거를 타서 간다는 건 거의 사람들은 차도로 다니더라고요. 아니 그걸 그냥 일자로 쫙 만들면, 그리고 그게 또 고치고 하면 또 시간 남고 우레탄 같은 거 하면 또 그것도 햇빛 때문에 또 그것도 돈이 발생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차도는 뭐 제가 봤을 때 그때 뭐 이렇게 돌 뭐 해서 냄새 나긴 해도 그런 레일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깔고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요새는 커피숍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커피 가루를 해가지고
이렇게 리사이클 그런 것처럼 옛날엔 그런 그물 같은 거 옷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도 있듯이 그런 거를 돌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냄새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흙을 깔아도 참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원래는 콘크리트보다는 흙으로 집을 만들고 해야 하지만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그런 커피 가루들이 벌레가 잘 말려서 사용하면 벌레도 안 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을 만드는 것도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좀 친환경적으로 차도나 인도도 굳이 그렇게 돌을 깎아서 하는 그런 거보다 그런 건 좀 나중에 보면 팔도 아프고 그런 기술자들은 어쨌든 그 기술로 먹고 살지만 그냥 좀 더 신선하고 프레시하고 그런 더 리사이트업인가? 갑자기 아무튼 영어 쓰니까 좀 어렵고 그런 걸로 친환경 소재로 해서 그걸로 돌멩이로 만드는 그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당연히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재료를 좋은 재료로 좀 그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저도 수경 재배를 하듯이. 물론 시간이야 오래 걸리겠지만 그거를 업체에 맡기는 요새는 업체가 어쩔 수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와 손을 잡고 하면 돈도 절감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조가 너무 딱딱한 구조로 되어 있고 학교처럼 교장, 교감, 선생님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거 말고 이렇게 평준화된 수직적인 구조보다 이렇게 일자가 좋거든요. 평준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과 소통을 하면 저는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불만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자동차보다는 그런 기름값도 많이 오르는데 그런 자전거 그리고 많이 걸으면 무릎이 아프지만 자전거를 타면 운동이 되니까 좀 자동차보다 자동차가 좀 더 자전거가 더 많아질 것 같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운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좀 자연스럽게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난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긴 했지만 지금은 그때도 말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점심을 커피로 먹는 사람도 있지만 점심을 커피로 먹기에는 오후 시간 근무할 때까지는 저는 배고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먹기에는 5,000원이면 10,000원, 예를 들어 그냥 밥값이 5,000원이고 커피값이 5,000원이라고 하면 10,000원을 쓰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차라리 밥을 먹고 그리고 커피는 대량이니 어쨌든 요새는 크게 나오니까 한 잔을 사서 n분의 1로 나눠도 될 것 같고 사실 그거 먹으면 화장실만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그거 옛날처럼 사람 다양하게 모여서 아까도 말했지만 덫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나눠서 먹으면 n분의 1이고 돈도 적게 들고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같은 동급생의 나이로 살다 보니까 그때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돌이켜보면서 이사를 안 오고 계속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동네 친구가 친구고 동네 아줌마 친구도 아줌마고 이렇게 되니까 어쩌면 이사를 안 가는 게 제일 효율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런 어쨌든 결국엔 사회적인 구조기 때문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래서 요새는 당근마켓에도 근황 나오고 그런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서 참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도 사실 그런 거에 빠져있고 직장생활의 사회 이런 거를 가정에 힘든 게 있었다 보니까 대화하는 법이라든지 당당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겁이 많고 두려웠던 사람인데, 그래 어쨌든 저는 이제 주부가 되고 동네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직은 아이는 어쩌면 약간 저도 소외된 계층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약간 좀 눈치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는 없어도 같은 그런 울타리 안에서 아줌마들의 이야기와 아저씨들의 이야기와 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더욱 풍성하게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리고 너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지 마라. 집에 대한 걱정과 뭐에 대한 걱정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아줌마들의 내용을 블로그에 적은 게 있어요. 요새는 1년 계약을 하지만 빌라, 원룸, 투룸, 옛날에는 2년씩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게 맞는 건데, 사실 돈을 중간에 빼고 벌기 위해서 1년씩 계약하는 사람들도 많고, 집이 사실 별로다라고 해서 이사를 가긴 하지만 거기서 거기거든요. 저도 원룸을 1년 해서 플러스 7년까지 살아본 결과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게 사실 좋거나 달라질 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집을 보기 이전에 저도 느꼈지만 동네 구조물 보는 게 제일 첫 번째거든. 해가 잘 든다거나. 솔직히 뭐 계약서에 뭐 남향이다 북향이다 이럴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그래 남향이긴 해. 근데 잠깐 해가 들어오네. 그럼 이게 남향이라고 볼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를 탐방을 먼저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옛날에 발품 판다고 그러니까 직접 걸어가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요새는 뷰나 이런 것도 잘 돼 있긴 하지만 직접 가서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리고 살다 보면 적응돼요. 원래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을 보는 거야. 시끄러운 건가 안 시끄러운가. 1층 우리 집 아래쪽에 편의점이 있는가. 그럼 그거는 X예요. 시끄럽거든요. 시끄러울 확률이 100%거든요. 공원과 떨어져 있어야 하며 역세권과 떨어져 있어야 조용한 동네예요. 뭐 역세권이라고 돈 많이 막 홍보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니까.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은 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해져야죠. 당연히 내 수중에 있는 돈하고 뭐 어쨌든 정부 뭐 이렇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돈이라든. 그리고 시골은 워낙 아까 말했지만 먹을 게 풍성하지만 도시는 먹을 게 풍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원금을 받아서 사는 게 이득인 거예요. 정말. 옛날에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우유 같은 게 급식 먹을 때 뭐 공짜이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 물론 부모님 수중에서 돈을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건물을 세우려면 세금도 내고 세금도 진짜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지만 역시 직장인이 최고구나. 빨간 날 쉬고 휴무에 쉬고 최고예요. 그래서 그게 좋고, 뭐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이 주변을 탐방하게 되면 다른 눈에 그런 것들이 또 보이게 되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해서 또 시야가 많이 넓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가 발달이 된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고마워요. 어떻게 보면 불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봐서 뭐 눈이 안 좋아진다거나 뭐 그런 쇼츠를 봐서 짧게 보면 좀 뭐 정신적으로 안 좋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서 짧게 찍지는 않고 짧게 찍는 것도 있지만 구름도 찍고 진짜 제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지금은 제가 담을 수 있거든요. 저도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닐 때는 와, 저 구름이 진짜 예쁘다. 단풍잎 색깔이 왜 이렇게 예뻐? 색깔이 하나는 초록색이고 하나는 약간 주황색이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만약에 공허한 시간이 남을 땐 밖에 가서 주변을 탐색하는 것도 자기한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집에다가 식물을 키운다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런 하늘이나 식물 이런 거를 유튜브에 영상을 찍고 내가 보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어쨌든 그 동물이나 꽃, 식물을 같이 심어봄으로 인해서 키워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 성숙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조부모님이랑 함께 살아야지만 잔소리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같이 저도 그때 예전에 먹었던 전이라든지 이런 게 기억이 나서 결혼을 했고 타지에 살기 때문에 전 같은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쳐서 만들어서 먹었어요. 사실 모든 청소나 모든 것들은 시키면 하기 싫은데 또 안 시키면 하고 싶다? 먹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뭐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그냥 그 안에 뭐가 들어가나 직접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옛날엔 다 만들어서 먹었고 그러면 재밌고 요리 실력도 느는 것 같고 새로운 컨텐츠와 새로운 재능이 또 생기기도 하고 창의력, 시각화가 더 잘 되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공허한 시간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제 벗이기도 하잖아요. 자기만의 AI 하나 만들고 벗을 만들어서 돌이켜보는 거예요. 아, 나 저 때는 그래도 젊고 예쁘고 파릇파릇하고 창창했는데 지금 되돌아가니까 쭈글쭈글하네. 사실 그런 거 남기는 것도 재밌어요. 그때 신부님께서 우리가 뼈를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갓난 애기였을 때 뼈가 그냥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무슨 말을 했을 때 너무 신기했었어, 신부님의 말에.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뭐 하느님, 예수님 그런 공부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종교를 탐방해 보는 거야. 어느 교회를 탐방하고 어느 성당을 탐방하고 어느 저기 불교 그런 절들을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남겨놓고 하면 누군가한테 그런 정보가 될 수 있고 아직도 저는 에드포스트로 소에게 눈깔 사탕 혹은 200원짜리 추파춥스 1000원까지 1000원 정도에 벌고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짤짤이를 줍는 거죠. 근데 우리 옛날에 저금통 은근히 돈 이렇게 저금통에 넣어놓으면 은근히 많은 거 아시죠? 진짜 그렇게 그걸 뭐 풍차 돌리게 하고 막 다른 사람처럼 저는 몇십 몇백을 버는 건 아닌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이상한 광고로 막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근데 그게 정말 뿌듯하고 즐겁고 누구한테는 기프트가 될 수 있잖아요. 선물. 사실 저는 그 캐시워크 팔지 말고 남편이 과자를 자기한테 선물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팔고 있어요. 너무 웃기죠. 진짜 나중에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자기한테 좀 사주래. 자기한테 과자 챙겨달래. 근데 저는 한 10,000원씩 돈을 모으지 않아가지고 요새 무슨 에너지 음료수를 먹길래 난 그 정도는 아니다. 그냥 2,000원짜리 해서 보면은 원가는 1,500원일 텐데
바나나 킥 정도 그거다. 그러면서 막 아재 개그도 하고 그런 것도 보고 얼마나 채불암 시리즈 보면서 즐거움을 정말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찍는 것도 즐거움이고 누군가한테는 비판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저런 쓰잘데기 없는 거를 찍네 했을 때 저도 유튜브를 보잖아요. 뭐 하루에 24시간 PC방에 있는다고 하거나 개밥만 100시간 먹는다고 했을 때 저런 것도 진짜 저한테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보게 돼요. 계속 보게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이 후기를 남겨. 도저히 100시간 동안 PC방에 못 있겠다. 밖에 나오니까 해가 쫙 비친다. 막 이런 것들. 10,000원의 행복 이런 거를 찍는다고 하거나. 그게 참 보면 어이도 없고 어처구니도 없고, 그 옛날에 맷돌 손잡이가 빠지면 그게 어이없다고 그 말에서 이제 유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이 드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자기 그 틀에 그런 거를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자기의 새로운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저도 운동을 한다? 라는 거는 저도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요리를 한다? 저도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두 가지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당연히 요새는 잘 돼 있는데 반찬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데 그걸 굳이 해야 하나,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당신이 이제 공허한 시간이 생길 때 주변을 둘러보고 영상을 찍어보면 진짜 나중에 이런 박물관 같은데 안 가도 그만이거든요, 정말. 물론 직접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양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해보세요. 다양한 것들. 안녕.